그러므로 이제 이 지구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모든 규모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이제 결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현상이 바로 이제 식량 위기입니다. 지금 이제 78억 명이 현재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매년 한 8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. 지금까지는 녹색혁명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걸 잘 감당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78억의 인구가 2050년이 되게 되면 약 한 100억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고 봐요. 지금 이제 아까 경제 성장률이 매년 3%씩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끼니만 해결하는 거 갖고 만족을 못 하죠. 대한민국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너 밥 먹었냐가 그게 인사가 되고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은 참 그거는 풍요로운 사람이었어요.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하루 세 끼 먹었다고 너 참 풍요롭구나 이런 말 안 하잖아요. 지금 그래서 인구가 증가를 하고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2050년도가 되면 지금보다 식량이 60%가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면 2050년도가 되게 되면 뭐 옥수수는 24%가 줄고 밀은 3%가 줄고 쌀은 11%가 줄어드는 바로 이러한 세상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수요는 왕창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든다. 이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, 저 옆에 이제 칼라로 표시된 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?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식량이 똑같이 같이 줄어든다면 어느 지역 상관없이 그러면은 좀 그나마 좀 날 텐데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추운 지역이 따뜻해져 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거긴 농사가 더 잘 되겠죠. 거기서는 식량이 더 많이 생산된다라는 거예요. 지금 현재 유럽연합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자급자족을 합니다. 유럽은 앞으로 더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식량이 더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. 북유럽은 자급자족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하죠. 그 지역은 더 많이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저기 누런색으로 표시된 영역들, 저기는 이제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 영역들인데 저기는 이미 지금도 식량이 모자라는 지역들은 더욱더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. 성경에 마태 효과라는 게 있죠. 가진 자는 더욱더 가지게 될 것이고 못 가진 자는 더욱더 못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태 효과가 극단화가 되는 이러한 세상으로 바로 우리는 진입하게 될 것이다. 저렇게 과잉과 결핍이 극단화가 되었을 때 이 전 세계가 얼마나 이제 불안정해질 것이냐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일어났던 일로다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계 이제 그 유엔 식량 기구에서 매월 그 식량 가격 지수를 갖다가 산출을 해요.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. 2007년도에서 2008년 동안 곡물 가격이 2배가 돼버렸습니다. 저기서 빨간 줄 한 줄 한 줄로 표시된 거는 뭘 의미를 하냐? 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다 식량을 구입하는 데 쓰잖아요. 그런데 식량 가격이 갑자기 2배가 됐다? 갑자기 먹을 게 절반으로 줄었다. 우리 인간이 그렇게 먹을 게 절반으로 줄었으면 그 뭐 움킨 배를 움켜쥐고 그냥 가만히 있냐? 그렇게 안 하죠. 뛰어나가서 이제 데모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 빨간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이 바로 그 데모가 일어났던 걸 의미를 해요. 곡물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1%만 과잉 생산되면 폭락을 하고요. 그다음에 1% 모자라게 생산하면 폭등을 하잖아요. 곡물 가격이 쫙 올라가니까 데모가 쫙 이렇게 일어나요. 얼마나 배가 고프면 나가서 저랬을까 하는 비참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일이 2010년도에 또 일어났어요. 어디서 시작을 했냐? 러시아예요. 러시아가 밀을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는 나라입니다. 근데 2010년도에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어요. 그 해에는 수출을 하질 않습니다. 그러자 그 몇 달 사이에 밀가루 가격이 60~70%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. 그래서 2010년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. 아랍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엄청난 데모들이 일어났습니다. 러시아의 가뭄에 의해 갖고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되니까 이런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거로다가 바로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. 그중에서 이제 시리아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시리아는 2007년도부터 좀 가뭄이 좀 들었어요. 안 그래도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밀가루 가격이 60~70%가 빡 올라가 버리니까 바로 시리아 내전으로 들어가고
IS라고 하는 극렬 분자가 이제 준동을 하는 것이고, 먹을 것도 없는데 막 포탄은 떨어지고 막 총알은 왔다 갔다 하고,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바로 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을 떠났으니까 보다 더 나은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, 그러다 보니까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. 유럽 입장에서는 피부색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종교도 틀린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막 국경을 넘어 들어와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국가의 안보의 문제로다가 이걸 다루게 되는 것이고, 당시 이 시리아 난민의 처지가 굉장히 비참했죠. 세계적인 여론도 너무 안 됐다는 여론도 있어. 그래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몇만 명씩 각 나라가 좀 맡아주자,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나왔더니,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저 난민을 받을 수가 없다. 우리는 유럽 연합을 떠나서 국경을 봉쇄를 하면서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엉뚱하게 시리아의 내전이 되었고, 다시 이게 유럽의 문제가 되고,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해결이 나지가 않고 있어요. 시리아 난민이 한 400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. 지구 평균 기온이 0.5도가 더 오르게 되면 약 1억 명 정도의 난민의 잠재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. 2도 이상이 되면 7억 명의 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었을 때 이 국제사회는 얼마나 불안정한 이러한 사회로 우리가 진입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